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좀 제한이 돼요. 여기 왜 공실이지? 여기 이 정도 많고 한데 되게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리고 송 대표가 있는 대로 가감없이 말씀해도 좋다고 해가지고 가감 말씀드리는데, 오늘 좀 강의해보니까 어떠세요? 좀 많이 현실적인 내용, 그리고 어쩌면 듣기에는 거북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디벨로퍼 양성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주 과정 중에 벌써 이제 13주입니다. 아직도 13주나 13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달 남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임대나 공실도 막 문제가 많고 해가지고 그냥 부동산에 내놓고 임대 기다리고, 그걸로는 이제 답이 없는 시장이니까 또 MD 쪽으로 조금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 실전반 분들이랑 수업을 좀 준비를 해봤고, 임장하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임대 쪽이나 이런 거는 또 모르거든요. 그쪽 전문가분 모셔서 한번 수업하는 걸로 이번 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수업하러 가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에셋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이라고 합니다. 디벨로퍼 양성반 13주차 수업입니다. 끝나지가 않네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 주변에서 언제 끝나냐고 자꾸. 그러니까 13주차 수업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땅 보고 건물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외곽도 갔다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임대 시장이나 MD를 맞추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을 좀 섭외를 했고, 실제로 이제 MD 쪽 컨설팅이나 리테일 쪽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산 관리 이런 걸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사실은 이제 부동산에 내놓거나 중개법인에 그냥 임대 맞춰주세요, 약간 그런 수준으로 저도 많이 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MD 쪽 컨설팅 하는 분도 만나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건축주가 그냥 뭐 이런 거 맡겨놓고 그냥 기다리는 시대가 아닌,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수강생 분들께서 더 전문가실 것 같은데, 그런 부동산 매매라든지 점포 창업, 그리고 오피스 임대, PM 서비스 등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MD 쪽이고요. 또 MD 쪽에서도 어떤 거 좀 많이 하세요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사들이랑 좀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전문가 수준에 계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려는 분도 있고, 저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내 건물 뭘 넣을 수 있을까, 사실 이것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자산 규모가 얼마일지는 전 잘 모르고, 아무튼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간 저도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 처음부터 저랑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종착지에 오셔서 저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종착지에 오셔서 찾는 분들이 뭐냐면, 뭐 다 매입하셨고 공사까지 다 하셔가지고 다 끝났어요. 이제 임차만 맞추면 돼요. 근데 임차가 안 나가요. 6개월, 1년이 돼도 임차가 안 나가요. 막 수소문하세요. MD 맞추는 사람 누구 있어요? 뭐 강남 부동산에서 뭐 누구 있어요? 뭐 이렇게 찾아요. 그러다 아름아름 소개를 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시를 하시죠. 제가 이거 얼마에 매입했고요. 이거 공사비 얼마 정도 들어가지고, 사실 매매도 같이 진행해요. 다들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투자할 때부터 생각하고 있는 건 엑시스이세요. 내가 얼마 비용 투자해가지고, 금융비용 얼마 해가지고 이거 얼마에 팔아야지, 이 생각으로 접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신데 중간에 난관이 봉착하신 거죠. 이거 살 때는 근데 당연히 임차가 지금 이 동네가 이렇고, 이거 신축 들어오면 이 정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이 정도 비용 투자해서 이 정도 임차 수익률을 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가격을 팔고 엑시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안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애초에 저는 그게 앞뒤가 좀 뒤바뀐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내가 이 구축 건물을 해서 내가 이렇게 건물을 멋지게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부터 접근할 때부터 내가 임차인이라면 이 건물에 얼마 정도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까,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들을 좀 많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송 대표가 있는 대로 가감없이 말씀해도 좋다고 해가지고 가감없이 말씀드리는데, 그 동네 수준에 맞게 시설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경기도 아주 외곽지에다가 강남의 으리으리한 건물처럼 이렇게 진다고 해가지고 거기 임차 수익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들 건물을 처음부터 멋지게 줘놓으면은 임차도 잘 맞춰질 거라고, 가격이 높아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같이 마지막에 MD를 구성하고 임차를 맞춘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실 때부터 시세 조사라든지 상권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매입도 하시고, 이렇게 디벨롭 과정을 겪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건축이 사실은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면 뭐 중심 상권 대로변에도 대형 건물에도 공실 많잖아요. 되게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주거단지라든지 어떤 상업지구도 인구 대비해서 상가의 수가 적절해야지 임대가 나가거든요. 근데 요즘에 신축 상가라든지, 뭐 우리랑은 좀 다르지만 이런 상가들은 쪼개기도 많이 해서 분양도 하고요. 평수가 너무 작은 거죠. 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가들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좀 제한이 돼요. 다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커피가 잘 될 자리예요. 누가 봐도 여기 커피가 잘 될 자리인데, 이미 임차인들이 들어올 만한 브랜드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공실되는 거예요.
여기 왜 공실이지? 여기 유동도 많고 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이 전면도로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대부분 선호하시거든요. 근데 더 이상 들어올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프랜차이즈들은 영업권 보호를 해줍니다. 지금 이거 어딘가요? 매머드가 한 250에서 300m 될 거예요. 대부분 저가 커피들은 250m 정도 영업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뭐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는 1km 정도 영업 제한을 더 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브랜드들마다 제약을 둬요. 기존의 점주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커피 들어오면 잘 돼요. 잘 될 거예요. 들어올 커피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미투 브랜드를 찾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매머드 커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컴포즈 커피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커피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를 맞춰서 임차인을 맞춰드립니다. 쉬울까요? 어렵죠. 임차인들은 어쨌든 자리도 중요하지만 1등 브랜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실이 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사실은 고려를 하시면서 건물 투자를 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상권도 이해하고 임차인에 대한 업종을 좀 이해를 해야지 내 건물이라고 표현하지만 내 돈 지킬 수 있습니다. 상가 투자의 기본 개념은 건축물 자체의 상승률은 사실 없잖아요. 건축물은 연도가 지날수록 오래된 건축물이 되고 재건축을 하는 시간이 도래되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지가의 상승과 임대 수익률, 그걸 기대해야 되는데 임대 수익을 보기 힘들다고 하면은 그만큼 어쨌든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임차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비사 뭐죠? 중식 브랜드입니다. 처음에 이 중식 브랜드를 넣냐면요, 이면도로에서 음식점에 들어간다면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대찌개집이랑 중식집이거든요. 아니면 떡볶이 프랜차이즈. 왜냐면 배달도 되면서 뭐 적당히 주거 상권과 오피스 상권이 혼재된 건물주들은 싫어하죠. 중식집 내 건물에 기름 냄새 별 텐데. 근데 결국은 궁지에 몰리면 다 하시게 됩니다. 다 임차 맞춰야 되니까. 이거는 실제 다 매장들입니다. 실제 매장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수익은 요 A 매장이 더 높아요. 수익률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임대료가 훨씬 저렴하니까. 그러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면이면은 무조건 임대료 저렴한 데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어쨌든 뭐 시설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신축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M사. 여기는 임대료가 440이고 여기는 243만 원이거든요. 평소 이게 작죠. 근데 매출도 이게 작죠. 근데 점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수익률이 더 좋아요. 여기는 매출이 높기 때문에 임대료도 높은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뭐 재료비는 뭐 매출의 한 35%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고요. 관리비 이런 거 다 했을 때 실제로 점주 입장에서는 이런 데가 더 재밌어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1층에 상업시설이 들어간다면 저렴한 임대료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그게 전부는 사실은 아니죠. 커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축에 들어가게 되면은 건물의 외관에서부터 풍기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고객들이 선택을 안 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리모델링을 한 신축 건물 느낌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가 높으면 결국은 수익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수익이 안 나면 결국은 폐업합니다. 폐업이 잦으면 소문납니다. 그러니까 엑시트를 금방 하실 수 있으면 사실 관계없거든요. 근데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저기 임대인은 되게 그래. 그리고 저기는 임대료가 항상 매년 정말 5%씩 꼬박꼬박 올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저희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의 대부분의 웬만한 매장들의 실제 매출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자료를 갖고 움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권 보호. 이렇게 매장별로 다르지만 메가커피는 250m까지 합니다. 이건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임대차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상권 비교 그리고 어떤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감명 깊었던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라는 게 저한테 되게 큰 충격이었고 배울 점이었습니다. 디벨로퍼 양성반을 듣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추천하고 싶은지. 일단 디벨롭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여기가 됐든 아니면 다른 데가 됐든 근데 무조건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진짜 공부를 하고 하셔라. 그게 건물을 짓기 전이든 이미 건물을 갖고 계시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의 그 앞부분에 뭐 조금 이제 나갔었는데 화면에 그 뒷부분에 사실 우리가 유튜브에 담지는 못했는데 먼저 자기소개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건물의 매매도 관여하지만 매매 이후에 MD를 구성하는 임대차를 맞추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 에셋의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대를 맞춰주는 건데 주로 어떤 임대도 종류가 많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많은 프랜차이즈 사들과 네트워크가 있어서 프랜차이즈 입점을 할 때 많은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가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프랜차이즈도 가맹점주님을 어쨌든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투자를 해보고 임대도 맞춰보고 뭐 이제 매각도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저도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받았고 제가 이제 실전반 분들만 모시고 강의를 해봤는데 오늘 좀 강의해보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굉장히 높으신 그리고 열정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솔직히 제가 오늘 수업을 하면서 좀 많이 현실적인 내용 그리고 어쩌면 듣기에는 거북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전혀 뭐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거를 자양분 삼아서 잘해보려는 의지를 좀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느껴서 제가 오히려 좋은 기운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실전반분들은 다 임대인 입장이고 건물주 입장이고 실제로 지금 건물 투자를 해서 디벨롭을 하고 계신 건축주 입장인 분들도 계신데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엑시트 전에 임대를 이제 맞춰야 되니까 그 단계에 있는 그 시장의 현실적인 거를 듣고 저희도 굉장히 배운 게 많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전략도 많이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임대인분들의 입장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특히 MD 쪽이나 프랜차이즈 분들이랑 많이 이제 소통을 하고 계신데 임대인분들 상대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얘기도 해보면서 어떤 입장 차이가 이제 좀 가장 컸는지. 임대인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가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걸 투자했을 때 보다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임차인들은 임차를 들어갈 때 평당 뭐 가격이 얼마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현재 뭐 시세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가 구축이냐 신축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어갔을 때 수익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괴리를 확실히 좀 알 수가 있었죠. 사실 저도 이제 팀장님의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단순히 평당 임대료, 뭐 NI, 그다음에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은 임차인이 더 잘 쓸 수 있을까, 구성 이런 것만 사실 좀 봤었는데 여기 듣고 나니까 좀 절대 가격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요소, 그다음에 임대 면적. 저희도 이제 그동안은 뭐 블록별로 어떤 업종들이 많이 분포한다까지는 알았는데 더 디테일하게 세부 입지별로 했을 때 대로변, 2면, 3면에 들어가는 업종들, 그리고 업종들의 규모 그런 것까지 다 세분화해서 보니까 앞으로 좀 개발을 할 때 좀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돼지 TV 구독자분들이 다 건물주나 건축주가 되고 싶은 분들인데 결국엔 다 임대 걱정 할 거예요. 요즘에는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많은 임대인들을 뵙고 그리고 임차인분들을 뵙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뭐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마냥 뭐 임차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임대인분들, 건물주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임대인들을 위해서 보호를 해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그렇게 임대인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는 이제는 좀 시장이 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임대인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뭐 엑시트까지는 임차인이 잘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저희 디벨로퍼 양성반 3기를 하거나 신축 정규반을 계속 하거든요. 이제 이론 수업 과정에서 거기서도 이제 임대 포지션이 조금 이제 더 많아지거나 강의가 계속 개편되고 있어요. 이제 뭐 이분을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아무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